나는 공부가 잘 되고 있다 라는 성취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막상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중학생들 주위에 참 많죠. 책을 잡고 앉아는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런 중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7가지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낚시하는 방법을 알아야 고기를 잡듯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효율적으로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과목에 따라서 어떤 과목은 이런 방법이, 어떤 과목은 이런 방법이 맞는 공부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공부법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공부해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이들은 너무 막막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학생 공부법이라는 책에서 중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부법, 지금 활용할 수 있는 공부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꾸준히 이야기해오는 공부법 7가지. 첫 번째는 암기하기입니다. 네, 주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암기하는 것 많이들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그 핵심 주제와 관련 있는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그려가면서 외우는 방법들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백지에 그 핵심 단어를 적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마인드맵화하면서 백지를 채워가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지 체크가 되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표로 만들어서 외운다거나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암기하는데 시각적인 요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가볍게 비주얼 싱킹화 해서 외우는 방법이 되겠죠. 그림으로 간단하게 기호로 표시하면 암기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2번째 공부법은요, 시간을 나누어서 자주 공부하기입니다. 여기서 늘 나오는 게 에빙하우스의 왕각곡선인데요. 한 번 해서는 자기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수업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날 한번 복습을 하고, 일주일 후에 복습을 하고, 한 달 후에 한번 쫙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장기 기억화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 반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과목을 가지고 3시간, 4시간, 5시간씩 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집중하고 효율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3시간 할 분량이 있다 그러면 분산학습으로 1시간 쪼개고, 그 다음에 조금 쉬어줬다가 또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서 양을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렇게 되면 목표도 3시간이면 100페이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 1시간에 30페이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목표가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뤄내는 성과도 3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나는 공부가 잘 되고 있다 라는 성취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거든요. 분산학습법 한번 활용해 보세요. 심리학에서 추천하는 공부법 3번째는 요약하기입니다. 교과서를 읽은 후에 내용을 요약해보고 정리해보고 노트에 정리하고, 독서를 한 다음에 독서의 글의 내용을 요약해보고, 사회교과서를 핵심 단어들을 찾아보고 내용을 요약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또 시험 보기 전에 요약한 것들을 훑어보면서 정리하고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을 방법일 텐데요. 짤막하게 요약해서 핵심을 정리하는 방법이 3번째 방법입니다. 다 왜 이렇게 아는 방법만 알려주냐고요? 그래, 아는 방법이 다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자, 4번째 방법은 스스로 설명하기입니다.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거죠. 인형이 되어도 좋고요, 칠판에 본인 스스로에게 설명해도 좋고요, 엄마가 되어도 좋고, 친구가 되어도 좋고, 동생이 되어도 좋아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애매하게 머릿속에 들어있던 개념들, 지식들이 정리가 되면 어느 부분은 내가 모르고 어느 부분은 잘 알고 있는지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되니까, 쑥스럽다면 사람이 아니라 칠판에다 혼자
혼자 해도 되고요. 동영상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설명하는 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본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지켜보긴 하지 안 좋은 리액션을 줄 수 있는 엄마라든가 감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아니기 때문에 덜 부담스러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누군가는 신경을 쓰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약간 긴장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동영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찍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부 방법은요, 강조하면서 공부하기입니다. 이 방법은요, 예습이나 복습을 할 때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밑줄 긋고서 중요한 부분들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들도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방법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의 방법은 반복해서 읽기 방법입니다. 교과서를 받았으면 한 번 딱 읽고 오케이 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나 참고서나 무엇이든 받았을 때 N회독이라고 하죠. 여러 번 반복해서 교과서를 읽는 방법이 효과적인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계속 읽기만 한다고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서요. N회독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N회독 첫 번째 교과서를 읽는다 그러면 첫 번째 읽기에서는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주제를 암기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주제는 이거구나. 15분에서 20분 정도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읽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소단어 정도를 넣어서 한번 읽어주면 됩니다. N회독을 할 때 시간을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분산학습이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들여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는 것에 N회독이잖아요. 읽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새로운 용어를 주목하고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노트에다가 주석을 달아보는 거예요. 사전을 활용해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구나 하고 새로운 용어를 파악합니다. 세 번째는 주제를 요약해보고 그 주제가 어떤 건지 설명해봅니다. 3번 정도 읽어보면 한 3, 4분 정도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무엇이다 라고 요약의 방법을 여기서 같이 쓰는 거죠. 4회에서는 전체를 봤다면 부분을 봐야 되겠죠. 구석구석 써있는 주석이라든지 설명들을 꼼꼼하게 읽어냅니다. 전체적인 틀을 봤다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그리고 5번째는 중요한 내용과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가려냅니다. 5번 정도 읽었으면 이 부분은 확실히 알겠어. 근데 이 부분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모르는 부분에 표시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6회독을 하게 되면 중심 개념과 연결 개념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 활용한 게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겠죠. 중심 개념을 쓰고 주변 활용할 수 있는 게 마인드맵을 활용할 수 있겠죠. 중심 개념을 두고 사이에 부분 개념들을 표시해서 정리를 하면 중심 개념과 연결 개념 간의 고리가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설명하기의 방법으로 학습 목표 또는 목차를 적은 다음에 그것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빈 노트 종이에다가 내가 지금 한 것을 내용을 쫙 정리합니다. 7회독 정도 하다 보면 목표 또는 학습 목표 목차만 봐도 무슨 내용이 있었지 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쫙 써내려갈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잘 몰랐던 부분도 한 번 더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공부법들하고 모두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과목의 어떤 공부법보다는 여러 가지 공부법을 믹스해서 공부해 나가면 되는 거죠.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7번째 공부법은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공부법입니다.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바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나서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잖아요. 참고서나 문제집까지 문제를 풀어봐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내가 도대체 이 문제를 왜 냈을까? 이 사람이 왜 냈을까? 라는 것을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풀었던 문제 그대로 낼 수도 있겠지만 개념을 활용해서 이 개념을 활용한다면 어떤 문제를 낼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는 학습법이 마지막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요. 그만큼 취례독을 하고 개념이 잡혔다면 이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만들 수 있겠다. 여기서 중심 개념과 연결 개념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를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개념이 더 확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중학생 공부법에서 7가지 공부법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를 드렸고요. 스스로 공부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매일매일 확인하고 질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너는 오늘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두 번째, 너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제대로 분석하고 풀었는지, 세 번째, 너는 오늘 계획한 대로 실천했어? 네 번째, 너는 교과서 공부와 노트 정리를 확실하게 했는지, 그리고 오늘 공부한 부분의 학습 목표를 완성했는지, 수업에 잘 집중했고 복습과 예습은 이루어졌는지 6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학생 공부법이었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